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히치콕 감독님의 그 하수긴을 네. 다뤄보려고 해요. 하수긴 이거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저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 어. 저 이즈님이 링크 보내주신 거로 봤는데 맨 마지막에 흐린 회색빛. 회색빛 네. 세피아 느낌 말고 회색빛. 세피아는 별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거기 약간 뭐라 그러지? 아마 나중에 입힌 거긴 하겠지만 그쵸. 약간 그런 소리 같은 효과음 같은 네. 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은근히 그 사람 막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거 넣어주니까 되게 또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맨섬 사람이랑 우리 네. 하수긴 이번 주에 봤잖아요. 맞아요. 하수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고 막 여러 가지를 또 막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거의 지금 3주에 걸쳐서 히치콕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1주차 때는 그 더 링과 파머스 와이프로 했었고 2주차 지난주에는 다운힐과 샴페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수긴과 맨스맨을 다루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1주차보다는 2주차 때가 더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고 2주차 때보다 3주차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떠세요, 포비님은? 저는 2주차보다는 1주차가 재밌었던 것 같고 더 링이 아직은 1등인 것 같고 링의 여운이 하수긴 맨섬 사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뭐 하수긴이랑 더 링을 되게 좀 많이 히치콕의 초기 작중에는 좀 이렇게 높이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맨섬맨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맨스맨도 저는 멜로드라마 진짜 잘 만들었다. 보면서 막 쫄깃쫄깃한 거예요. 이따가 나 얘기하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거다 이거. 물론 당사자들은 고통스럽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하수긴 얘기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하수긴의 원제가 제가 영어인데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저라고 해야 될지 뭐 라저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더 로저라고 로저일 수도 있고, 이게 하수긴이란 뜻인가 봐요. 더 로저 스토리 오브 더 런던 포그, 이 부제가 달려 있는데 런던 안개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풀 수 있겠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안개가 항상 그 밤에 이게 자욱하게 낀 그게 느껴져요. 그 살인의 그 기운이 스멀스멀하는. 그래서 하수긴, 런던 안개 이야기. 그래서 미국 제목은 더 케이스 오브 조나단 드류라고 하더라고요. 조나단 드류가 하수긴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번에도 역시 엘리엇 스태너드가 썼습니다. 그리고 마리 벨록 론즈 여사의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리고 조 감독님이 알마 레빌인데, 이 알마 레빌이 히치콕 감독님 영화에 참 많은 부분을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그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숙집 주인이 마리 올트고요. 하숙집 남편은 아서 캐즈니고, 데이지가 하숙집 딸인데, 이게 준이 연기를 하셨고, 그 조라는 경찰, 하숙집에 같이 이제 그 경찰이 말콤 킨, 그리고 하숙자는 아이버 노벨로. 이분 연기 참 좋았어요. 노벨로 좀 이따 하겠지만. 자, 아이버 노벨로가 네. 다운힐에도 나왔었던. 그분 맞아요. 네. 주인공으로. 네, 다운힐 때는 되게 좀 어두워 보였는데 여기서는 좀 되게 잘생긴,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로 나오지만 이게 막 데이지랑 그 로맨스도 있고 하니까 더 막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하니까 또 되게 저 청년 좀 잘생겼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옛날 영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때 당시 배우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이목구비 이게 관찰하는 그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몇몇 맞아요. 배우들의 우리가 인제 좀 친숙하죠. 예. 요번에는 그 아저씨는 안 나오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셨더라? 그분 우리가 고즈나커 예예. 그분도 나한테 맞아요. 계속 익숙한데. 진짜 근데 옛날 영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기록 막 우리 처음에 막 영화 볼 때 더링 볼 때 아 네. 뭔가 기록 영화로서의 그런 가치 같은 거를 아 그 얘기했었는데 얘기했었죠. 예. 막 인쇄소 같은 장면도 나오고 음. 뭔가 예 그냥 하수긴에서도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옛날 재밌게 봤던 저택. 것 같아요. 예. 예. 그 옛날에 그 런던 거리, 런던 시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장 예 아 이거 맞아요. 하나하나가 '아 1920 년대는 정말 저랬구나.' 이런 근데 것들이. 막 너무 신기한 게 물론 우리가 이걸 흑백으로 봐서 그렇고 요즘에 워낙 뭐 옛날 옷 스타일을 더 많이 입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음. 크게 위화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옷 같은 게 봤을 맞아요. 때.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2 년에 1920 년대를 재현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과 그 음. 1920 년대 그냥 지금 이 시대야. 이게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재현하는 옛날 영화들은 뭔가 왠지 모르게 세련됨이 아 그쵸, 그쵸. 요즘의 현대스러운 아무리 잘 복원해서 재현해도 어 막 오게티 같은 게 있거나 어 아니면은 너무 선명하거나 막 이런데 예 맞아요. 약간 그냥 뭐 인쇄소 같은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 아니면 막 막 신문을 막 어 거기 이제 사람이 막 손으로 트럭에 아 넣잖아요. 그거는 근데 영화가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 그냥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래 사람이 다 했었지.' 막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어. 요즘에는 막 기계가 막 포장 리본까지 딱 해 아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신문서 인쇄소 장면은 그냥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냥 음. 가 가지고 그냥 찍었구나. 그지 그 정도로 리얼했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저도 책 왔습니다 드디어. 오 너무 막 이거 너무 두꺼워서 놀랐어요. 아 너무 두껍죠. 그리고 약간 갱지 같은 예 그런 종이 질도 좀 안 좋긴 한데 그게 좀 아쉬워요, 만듦새가. 하지만 내용은 괜찮다는 거. 제가 이 책의 맨 뒤쪽에 보시면 뭐 1160 63 뭐 62 이쪽에 보시면 하수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인제 하수긴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윌리엄 로스맨이라는 사람이 더 머더러스 게이즈라는 잡지 같아요. 거기서 이 영화에 대한 한 말이죠. "하수기는 초심자의 작품이 아니다. 히치콕이 아티스트임을 확실히 보여준 원숙한 작품이다. 주제 면에서나 스타일 면에서나 이 영화는 그가 필름으로 집필한 글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 나는 집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미지로 영화를 구축한다는 뜻으로 썼다. 기술적 용어로는 그것을 콘티라고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데쿠파주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하수긴의 지필은 놀랄 정도로 상상력이 넘치고 복잡하다. 모든 숏과 구도, 구성, 편집이 의미심장하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우린 영화 봤잖아요. 예. 이 말에 포비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동의하고요. 음. 이게 히치콕이 감독으로 찍은 세 번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맞아요. 세 번째 영화긴 한데 가장 히치콕스러운 거가 딱 처음으로 나온 영화라고 살인 하더라고요. 살인 나왔죠. 살인의 약간 그런 예 서스펜서스적인 서스펜스 요소들이 맞아요. 있고 우리가 계속 누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맞아요. 예 동의해요. 음. 뭔가 세 번째 감독작인데 이 음. 정도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쾌락의 정원이 데뷔작이고요. 산독수리 마운틴 이글은 소실됐고 이게 하수인이 세 번째인데 확실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유명한 감독님들 보면은 그 데뷔작이 엄청났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저희가 아는 메멘토는 데뷔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거의 한 두 번째인가 만든 영화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도 조스인가? 음. 조스가 그것도 인제 초기작인가 아마 데뷔작인가 그렇고 근데 그게 아직도 회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그 블레이드 러너 그것도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만들었던 영화였고 아무튼 그렇게 봉준호 감독님도 살인의 추억 그게 인제 뭔가 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진짜 좀 타고나는 그러니까 영화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감이라는 그런 게 맞아요. 타고날 수밖에 응. 없는 것 같아요. 응. 이미 인제 완성형인 상태에서 감독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내가 만들다가 좀 더 뭐 성장하고 뭐 그런 감독도 있어요. 음.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예술은 솔직히 음악도 확실히 그렇고요. 데뷔할 때부터 이 사람은 천재인 거야 그냥. 비틀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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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야 그냥. 근데 이런 약간 회사에서도 예. 그런 게 전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냥 일 아. 잘하는 애들은 인턴 네. 때부터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일 일머리 맞아 못하는 일머리. 사람은 막 약간 높은 직급이 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일머리를 뭐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죠.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음음. 자주 들었던 얘기가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이미 너의 스킬을 충분히 인제 다 익혀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막 펼치는 자리가 회사인 건데." 그런 면에서 감독님도 그래서 데뷔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데뷔작 때부터 뜨지 못하면 영화를 못 만들기도 하고 음. 한번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 32 쪽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영화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봤었어요. 오. 아 좋네요. 오늘 네네. 뭔가 잘 통합니다. 자 읽어 볼게요. 어 32 쪽의 아랫 문단이고요. 하이로드에서 소녀는 신문파리들이 인쇄기에서 금방 나온 석관 헤드라인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녀는 히치콕의 어린 시절이고요. 하숙인, 해외 특파원, 프렌즈에서 관객들이 듣는 것처럼 말이다. 손님들은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팔꿈치에 신문을 끼고 가게에 들어왔다. 실제 하숙인에서도 신문 파는 장면이 나오죠. 머더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아. 나와요. 그거를 히치콕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거죠, 자기 삶에서. 아 그 시절에 영국에서 살인이 연속극처럼 공연되는 오락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히치콕은 조지 오웰을 즐겨 인용했다. 오웰은 영국식 살인의 퇴보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영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태반은 불륜에 얽힌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배우자를 죽이는 것은 이혼을 의미했다. 평판 높은 오해를 인용하는 것은 히치콕 영화의 지저분한 소재의 회의적인 평론가에 맞서는 그의 방어책이었다. 그런데 히치콕의 영화들은 부부간의 살인, 금전에 얽힌 살인, 정치적 살인 등 모든 종류의 살인을 깊이 파고든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살인 나온 거는 이게 하수긴이 처음이었어요. 음. 그동안은 뭐 코미디 이렇게 멜로물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뤄서 어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이 봤잖아요. 한 6 작품을 봤는데 어 인제 하수긴이 거의 유일하게 살인을 다룬 작품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살인이나 뭐 이 서스펜스보다는 뭐 멜로나 뭐 코미디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다가 뒤에 이제 후기 뭐 초창기를 좀 넘어서서 이 히치콕이 살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나름. 음. 계속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살인자들은 평범해 보이는 정신 이상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히치콕은 이런 사실에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리튼스톤 인근에 있는 화이트채플은 이 화이트채플을 제가 검색해 봤어요. 잭 더 리퍼. 음. 화이트채플이 당시에 윤락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정 그래서 화이트채플은 잭 더 리퍼가 1888 년부터 여러 달 동안 5 명에서 12명 사이의 여성 희생자를 찌르고 절단하고 내장을 훼손하고 목을 벤 곳이다. 폭력은 미스터리하게 시작됐다가 미스터리하게 끝이 났다.
범인의 정체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안 읽을게요. 왜냐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벌써 저도 봤네요. 네. 리퍼는 런던 신화의 영원한 일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하수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잭 더 리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히치콕이 태어나기 10 년도 전인 1886 년에 애들레이드 바틀릿은 남편을 클로로포름 용액으로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히치콕은 이 스펙터클한 범죄에 대한 것을 모조리 알고 있었고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희생자인 에드윈 바틀릿이 청과상이었고 그녀의 애인이 웨슬리교 목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히치콕의 당시 집안이 청과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게 관심이 갔을 수 있겠죠. 집 근처에서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살인에도 청과상이 관련돼 있었다 하면서 쫙 나와요. 이러이러한 사건들. 다음 장에 보면 34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치콕 가족은 영국의 많은 가족처럼 구운 쇠고기 요리를 베어 먹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그런 자리에 리퍼, 아까 잭 더 리퍼, 애들레이드 바틀릿 이게 다 살인자들이에요. 음. 에드거 에드워즈, 크리픈 박사를 비롯한 다른 많은 무시무시한 살인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면 즐거움은 배가 됐다. 여생 동안 히치콕은 실제 살인자에게 매혹됐고 영화로 그들을 재현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럼 아래줄 보면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소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히치콕은 살인으로부터 공포뿐 아니라 쾌락을 아니면 그가 살인의 공포와 쾌감을 연결지어서 즐겨 표현했던 공포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인에 매료되는 문화를 경험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영화가 기괴한 상황에 처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영화라고 말했는데 히치콕 자신이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다. 그는 잔혹한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보통 사람이었으며 의심과 서스펜스, 공포와 욕망의 범주를 통해 자신의 판타지를 강화시켰다. 이런 이런 양질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혹시 인제 같이 읽으면서 포비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음. 살인자 잭 더 리퍼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사실 이 책은 아니고 다른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네.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맞아요. 그 잭 더 리퍼는 막 영화 그 공연도 있고 잭 더 아. 리퍼로 그 막 셜록 홈즈에서 나왔나? 아무튼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고 음. 저는 오히려 뭐 이거는 제가 느낀 거지만 잭 더 리퍼에 대한 그 자체의 범인의 정체보다도 음음. 그냥 뭐 사실 집단으로 그 나중에 린치를 가하는 장면이나 약간 아. 그 당시에 모두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 히치콕이 그 살인자 자체한테 매료됐다기보다는 어. 누군가를 의심하고 약간 어 뭔가 그냥 서로 속고 속이는 그때 막 사회의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시에 당대의 그런 지금보다 당연히 치안이 안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 이런 것도 거의 없었을 거고 미제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고 지금은 대중문화가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웹툰이라든지 뭐 너무 많죠. 뭐 넷플릭스도 나와 있고. 당대에는 즐길 것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신문이 당시엔 되게 중요한 매체였으니까 핫한 매체니까 그래서 신문에 이런 게 "잭 더 리퍼가 누굴 죽였대. 오늘 누구 죽였대." 그러면 이게 막 그 서로 여기도 나오지만 공포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인에 매료되는 문화를 경험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자체가 뭔가 떠들썩하고 즐겁기도 하고 뭔가 막 가슴이 뭐 심장이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대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로. 그래서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히치콕 감독님은 예술 영화를 만들려는 생각은 없었고 항상 대중적인 지금 런던의 영국의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거가 뭘까. 그래서 아마 이 초창기 작품도 잭 더 리퍼를 다룬
이 하수긴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당대 가장 핫한 소재였던 거죠. 그게 근데 막 이 책에서도 막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약간 네. 뭐 누가 뭐 히치콕한테 "너는 뭐 대중을 위해 영화를 만드냐고." 막 물어봤나 봐요. 근데 어어. 뭐 약간 자기는 "언론을 위해 영화를 어. 만든다." 막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 그 이 책에서 저도 본 건데 네. 그 하수인에 히치콕이 두 번 정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어. 자신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못 알아봤어요. 저도요. 전 어. 이 책 보고 알았어요. 볼 그니까. 때는 몰랐고. 아마 그게 이때 당시 1926년 뭐 27년 이때일 텐데,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치콕의 배 나온 아저씨 모습은 거의 할아버지 때 노년기의 모습이니까 당시에는 젊지 않았을까. 여기 출연할 때는. 그래서 몰라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도 생각이 났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것도 미제 사건이죠. 음. 어 그래서 이 생각도 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스토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장면 하나하나를 한번 문장으로 옮겨 봤어요. 이게 영화를 분석한다는 게, 그러니까 언어화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옮겨 놓으면 또 어떤 의미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보면서 인상 깊었던 대사나 이런 걸 다 적었습니다. 첫 장면이,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장면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하수긴이란 이 작품이 유튜브에도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공짜로. 어 영어로 아까 더 LODGER, LODGER, 이게 하수긴인데, 요거 치고 히치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쫙 떠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찾아서 한번 봐 보세요. 어 자, 첫 장면이 여자가 비명을 질러요. 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나잇 골든 컬스가 반짝여요, 화면에. 이거 자막은 아닌데 근데 마지막에 나오죠, 어떤 전광판처럼 반짝반짝하는. 근데 투나잇 골든걸스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영화에. 이게 어. 그게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투나잇은 오늘 밤이잖아요. 골든 컬스는 금발머리 같아요. 오늘 밤 금발머리, 이건 뭐 '오늘 밤 금발머리가 죽는다.' 이런 걸 암시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히치콕은 긴장감을 유발했나? 근데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머더라는 글자가 나오고, 뭐 깜빡깜빡거려요. 데이지란 글자도 깜빡깜빡거릴 때도 있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하필 히치콕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런 중간 장면 을 많이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비님? 저는 그 투나잇 골든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막 사실 금발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음음. 오늘 밤 금발 이러면은 되게 이게 원래는 그리고 데이지가 페어 레이디라고 해서 그 패션쇼를 서는 모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되게 화려하고 막 음. 약간 동경하는 그런 단어들일 텐데, 그게 뭔가 되게 무서운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지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동양인으로서 외국 영화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배우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막 이럴 때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데이지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가, 왜냐면 그 중간에 음. 막 약간 어떤 또 되게 금발의 여자가 이렇게 어벤져의 습격을 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그게 데이지인 줄 알았거든요, 보다가.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네. 또 내가 사람을 착각했구나,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리고 오히려 뭐 데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되게 강렬하게 오히려 막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데이지가 하숙집 딸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데이지가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라서 데이지를 계속 보여줬던 건지.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당대에 금발머리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히치콕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의도 중에 하나가 일상의 공포. 어 일상의 공포래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찍었다고 하는데 변기나 이런 것들. 우리 어. 항상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장소 같은데 그걸 무섭게 만드는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 음. 그 그리고 막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 패션쇼 서는 여자들끼리 대화할 때도 음. 나 이제 더 이상 가사나수소가 막 필요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대화들이 있는데 사실 네. 그 가사나수소가 어쨌든 염색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머리를 탈색하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 당시에 되게 금발 머리가 아 유행을 했고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약간 나중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가짜 머리 같은 거 아 까만 있어요. 그 머리 장면 이런 있어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약간 되게 저는 되게 금발이고 싶은데 혹은 금발인데 그거를 원래는 금발로 보이고 싶어서 가사나수소까지 염색을 했다가 음 그런 금발만 골라서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니까 또 되게 이렇게 그거를 거꾸로 감추면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자 그래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투나잇 골든 컬스가 반짝이고 그다음에 여자가 누워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인제 살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놀라고 이 할머니 초반에 할머니 나오고 경찰이 무언가 적습니다. 기자가 또 무언가 적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닥에 여자를 구경을 해요. 이 살인이 났다는 걸 이때 당시에는 무성 영화니까 이런 식으로 장면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그래서 기자와 경찰이 할머니에게 무언가 듣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디 어벤저라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이건 항상 살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벤져는 복수자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리고 어벤져스가 자꾸 전 생각나서 영웅들인데 왜 자꾸 어 여기서는 완전 다른 의미로 그런 쓰이니까. 이게 원래 어벤져스가 이게 뭔가 복수하는 그런 자들 이런 의미일 텐데 그게 맞아요. 약간 저도 어벤져스 고유명사처럼 생각났어요. 됐잖아요. 약간 예. 그 그래 히어로처럼. 가지고 약간 그래 맞아. 어벤져가 원래 되게 뭐 저런 안 좋은 뜻이었지. 막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범인이 왜 하필 그 디 어벤져라는 메모를 두고 갔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일한 음. 단서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영화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근데 실제 그 잭 더 리퍼는 이런 거 안 두고 갔을 것 같긴 한데 히치콕이 영화적으로 차용한 것 같아요. 어떤 요소를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봤거든요. 아 항상 인제 살인자가 어떤 걸 이런 표식 같은 걸 남겨 놓죠. 자기가 살인을 왜 했는지 "나 잡아 봐라. 한번 퍼즐 같은 거 풀어 봐라." 이런 느낌인데 어 포비님은 어떠셨어요? 디 어벤져 메모?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연쇄살인마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아. 되게 연쇄살인이 성립하는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 뭐 진짜요? 막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거에 자기 표식을 남기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가지고 그냥 음. 뭔가 그냥 되게 그냥 그리고 사실 연쇄살인마라는 개념이 뭔가 그때 잭 더 리퍼 때 만들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맞아요 진짜. 언론이 생기고 뭔가 음. 막 그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음. 그전에는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부를 이름이 없었고 본인들도 되게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이제 약간 언론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즐기면서 약간 즐겼을 거예요 분명. 이게 그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사람을 죽이는 희열과 예. 그러니까 세계가 날 주목하고 있어 세상이. 되게 음. 난 유명 인사야. 음. 근데 어쨌든 자기가 유명해지면 좋긴 한데 이름이 알려지면 붙잡히니까 음. 이름은 안 알려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야 이거 내가 한 살인이야."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되게 쪽지를 남겨서 되게 극단적으로 나 이렇게 했어라고 맞아. 보여준 사례긴 한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그런 독특한 어떤 방식. 그리고 맞아요. 약간 그 덱스터라는 미드가의 덱스터라는 보셨나요? 아니요. 덱스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어. 인물도 연쇄살인마인데 그 인물은 이제 그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피를 이제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진짜 변태구나. 약간 이렇게 네. 저장해 놓는다고 하나? 어. 아무튼 뭔가 그런 뭔가 그 되게 연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어벤져는 되게 그냥 넣을 수 있었던 요소인 것 같다. 맞아요. 갑자기 그 파트릭 제스킨트의 향수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연쇄살인마죠. 네. 근데 향수를 그 사람도 되게 독특해요.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젊은 그러니까. 여자들을 죽여가지고. 그런 네. 설정. 근데 그게 또 그 독자들은 진짜 재밌게 봤는데. 봐야겠다. 덱스터. 자, 여기 책에서도 아까 읽었던 부분이 잭 더 리퍼가 1888년부터 여러 달 동안 5명에서 12명 사이의 여성 희생자를 이라고 나와요. 이게 나온 이유가 제가 나무위키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당대에 잭 더 리퍼가 한 살인이 여기처럼 5명은 확실한데 나머지는 모방 범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모방 범죄가 많았대요. 그래서 5명에서 12명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치콕 감독님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더 어벤져라는 쪽지를 내가 그랬다. 이런 거 재밌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군중들과 함께 트럭 옆으로 노파와 함께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 그거 나오죠. 노파가 증언을 하죠. "그는 키가 컸어. 그의 얼굴은 꽁꽁 가렸어." 이렇게 가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모여 있던 사람 중에 어떤 그 장난기 많은 아저씨가 한번 자기 옷을 이렇게 딱 가려 가지고 이게 장난을 치죠. 어디에 그 맨들맨들한 면에 비친 그 모습 보고 노파가 깜짝 놀라요, 할머니가. 그 장난친 아저씨가 삿대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얼굴을 꽁꽁 가렸다." 여기 아까 더 어벤져와 "얼굴을 꽁꽁 가렸다."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이런 사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긴장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가 영화적으로. 재밌는 게요. 이 하수기인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하수기인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나오죠. 그 문을 딱 네, 열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되게 너무 어이없었던 게 너무 뻔하게 저 사람 이제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너무 영화를 많이 얘가 범인이야. 너무 대놓고. 그래서 알지만 굳이 범인. 저렇게 너무 티내고 하니까 약간 네. 너무 티내고 하니까 오히려 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눈치채셨구나. 근데 이거는. 그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그 노파가 뒤에 장난기 많은 사람의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장면을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의도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그냥 심지어 목격자인 노파는 굉장히 뭐 자기가 생생하게 봤던 사람인데도 착각을 하는 마당인데 우리가 그렇지 오히려 저는 처음에 걔가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숙인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너무 그 하숙집 주인이 너무 한치 의심도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하숙집 주인이 왜 이렇게 약간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너무 의심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객이 걔를 의심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런 거에 딱 기법이. 근데 나중에는 이 노파가 의심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또 관객들은 쟤는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어요. 왜냐면 처음에 막 그런 그러니까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하숙인의 시선 자체가 너무 강렬하잖아요. 칼을 막 이렇게 보여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대놓고 아니 근데 진짜 대놓고 그 얼굴에 나는
나는 범죄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저 사람 아니겠다. 왜냐면 너무 영화 초반인데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아저씨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문사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 문장으로 타이핑 당대의 그 오래된 타자기로 치는 꽤 오랜 시간 문장이 타이핑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런 게 특히나 저희가 종종 봤었죠. 히치콕의 다른 진짜 초기작들 보면 그 어떤 뭐 편지를 읽는데도 편지를 한참 동안, 왜냐면 관객들이 그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줘. 오늘날 같으면은 그게 나레이션으로 들어가죠. 나레이션 들어가면서 뭐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데 당대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건 좀. 근데 저는 예. 그 장면 좀 별로였어요. 그죠. 그 문장을 타자기를 보여주는 게 한참 동안 왜냐면 새로운 사실이 없었어. 그냥 아. 이전에 다 나왔던 거를 조금 정리해서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장면에서 내가 다 그냥 그거를 그 한 번 더 정리해 준 맞아요. 내용이라 굳이 저 장면 없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넣었을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관객들은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1920 년대 관객들은 영화를 보러, 영화란 매체 자체도 되게 생소했을 거고, 저희가 그 당대 극장을 상상해 봤잖아요. 막 시장처럼 막 맥주도 마시고 서로 막 대화하면서 야, 저거 뭐냐, 저거 막 서로 추측하면서 보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만들면 진짜 망하죠. 그러니까 장면을 글이 아니라 어떤 뭐 사건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영화 감독들은. 근데 글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러면 근데 이해는 돼요. 왜 히치콕이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친절하게 했을까? 당대 관객들을, 대중들을 배려한 거 아닌가, 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뉴스 방송이나 신문 기사 뭐 어쨌든 이게 신문이 대량으로 인쇄가 됩니다. 대량으로 인쇄되고 그다음에 머더라는 화면에 머더라는 그 단어가 뜨죠. wet from the press라는 검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 차에 신문 뭉치가 실리고 차는 런던 전역으로 출발합니다. 이건 마치 다큐멘터리 화면 같아요. 신문파리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나눠줍니다. 전광판, 당대에도 근데 깜짝 놀란 게 전광판이 있었구나. 어. 범죄의 사실이 자막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금발의 여자가 살해됐다. 그다음에 murder hot over the aerial이라는 화면이 또 떠요. 그리고 그다음 장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몇 명의 얼굴이 순차적으로 보여지는데 전멸하면서 검은 화면에. 근데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무언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명씩 얼굴이. 안 나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음. 이 장면에 도대체 뭔가, 제 생각에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언론에도 이게 알려졌죠. 전광판에도 살인 장면 나오죠. 아마 TV 방송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라디오로 뭐 들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살인 내용들을 서로 듣고 있다? 뭐 음. 방송 중인가? 증인인가?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말씀해 주신 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냥 장면이 있죠. 예. 나중에 사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본 하수기는 약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광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기. 살인자의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의심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좋습니다. 계속 가면 이 장면 나오죠. 여성들이 탈의실에 몰려들어 오는 장면. 이때 데이지도 나오죠. 이 여성들은 살인 사건의 신문 기사를 읽어요. 아까 방금 배달됐던 그 뜨끈뜨끈한 신문.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신문을 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이것도 재밌어요. 두 권을 쓴 사람이 이게 장난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노파도 장난치는 아저씨 때문에 깜짝 놀랐죠, 두 권. 근데 두 권 쓴 사람을, 장난치는 두 권 쓴 사람을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히치콕은 보여줘요.
그다음에 하수인이 등장하는 거죠. 어쨌든 하수인의 등장을 어쨌든 알리는 것 같은, 예비하는 것 같은, 복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의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데이지라는 화면도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장면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도 해석했었어요. 이 살인 사건 잭 더 리퍼라는 사건은 무거운데 이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요. 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중간중간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자, 가만히 떠올려 보면 탈의실의 여성들은 항상 웃어요. 되게 깔깔깔깔,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하숙집에 기존의 3 명, 4 명, 데이지의 애인으로 보이는 그 조라는 경찰과 그다음에 하숙인 그 할머니와 또 남편, 할아버지, 이 4 명은 항상 만나면 되게 화목해요. 서로 음. 농담도 하고 웃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톤이 어떠냐면요.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무겁지가 않아요. 다 웃고 있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톤이 가벼워요. 가볍고 화기애애합니다. 발랄합니다. 그 가운데 살인 사건이, 그 무거운 사건이 딱 등장하는 거죠. 이런 톤. 저는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톤 앤 매너가. 왜냐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살인 사건처럼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사람들이 항상 우울해. 탈의실의 여자들도 우울하고 뭔가 침울하고 그 하숙집의 사람들도 다 우울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다 우울해. 그러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 혹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기존 지금 히치콕이 만들어낸 이 톤 앤 매너, 그 발랄한 화기애애한 톤 앤 매너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포비님은 이게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이 톤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쪼끔 반대로 봤던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기본적인 톤은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드는 톤인데 의심 그 톤. 톤 맞아요. 사이사이에 코미디적인 요소를 있어요.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들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예. 나중에 좋아요. 약간 예. 엄마가 계속 막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고 이럴 때는 쪼끔 더 무겁게 갔던 것 같고, 맞아. 그건 무겁죠. 그 초반에 막 그러니까 하수빈이 등장해서 나는 되게 무거운데 막 갑자기 막 정전돼 가지고 그 아빠가 정작. 막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나? 맞아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되게 좀 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스펜스를 유지하지만 예. 그 안에 코미디 요소를 적절하게 이렇게 몇 군데 넣었다고 저는 봤고, 어. 쪼끔 저랑 이제 이즈님이랑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근데 포비님처럼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 그런 요소들을 넣은 게 저는 오히려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또 요즘 영화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기도 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에도 향수기 하는 그 음. 캐릭터가 근데 그 캐릭터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되게 희화화돼서 소비가 되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어 오징어 게임의 톤 앤 매너도, 이게 원래는 어두워야 돼요, 모든 미술 배경들이. 근데 일부러 되게 화사하고 발랄하게, 뭐 애들 장난 놀이, 한국의 고전 노래를 차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되게 일부러 전반적인 미술이 색채 톤이랄까, 이게 발랄해요. 화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죠. 이 어떤 언밸런스함을 노린 거죠. 저는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발랄한 톤. 음. 만약에 사건이 사람들이 서바이벌로 죽어나가잖아요. 데스 게임 되는 건데, 죽어나가는데 톤마저도 배경마저도 어두침침해. 막 동굴 같은 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봤을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은 되게 화사하고 발랄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장면 자체가. 어떤 미장센이라고 하죠. 이 영화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 두 가지 말했죠. 톤 앤 매너가 살인도 우울한데, 살인 사건도 우울한데 사람들도 다 우울해. 그럼 음. 이게 안 맞는다고 봐요. 그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다고 보이지만 이런 언밸런스함을 주는 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전반적인 무거운 기운이 깔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머를 어 넣어 준다든지 서로 이렇게 웃는다든지,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거죠.
히치코 감독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후대 감독들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톤 앤 매너. 그런 생각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작법적으로 이게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느낌상. 어. 계속 가면요. 패션쇼 를 하는 그 그리고 시몬 파리가 소리를 치고 있죠. 어 "그는 또 다른 아름다운 소녀를 죽였다." 아 그 그리고 패션쇼 장면에서도 예. 관객이 모델보다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맞아. 정말 '패션쇼라는 게 당시에는 정말 상류층들을 위한 어. 거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어. 상류층들이 와서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아 나 저거 줘."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들은 부자구나.' 그 근데 생각 너무 예.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관객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인제 포비님이 말씀하셨던 "더 이상 과산화 수소는 없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아까 염색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가발을 누가 쓰죠. 어떤 여성이 금발인 걸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쓰는 요런 장면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숙집 장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장면에 그 아저씨가 신문 기사를 심각한 표정으로 봐요. 그리고 조는 아까 그 경찰 아저씨, 조와 하숙인 아줌마는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중간에 데이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요. 총 4 명이죠. 하숙집 멤버들. 하숙인에서 시집보기 초반에 '관객들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는 "나도 금발을 가졌어."라고 농담을 합니다. 조의 머리가 금발인가 봐요. 저희가 회색 톤이라서 몰랐지만 자기가 이런 어어. 식으로 어 그래요? 저는 어 그 장면을 '나도 금발을 가졌어.'가 아니라 '나도 내가 잘못 해석했나? 부자처럼 약간 금발을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 저는 그렇게 그게 맞을 수도 받았거든요. 있어요. 왜냐면 아 그래요? 제가 영어를 나름 그냥 해석을 한 건데 그 어. 포비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우리 둘 그러니까 다 맞을 수도 저도 있고요. I'm keen이라고 해서 I'm 킨 맞아요, 킨. keen이라는 단어가 뭐지? 이래서 봤더니 예민하다는 뜻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 봤을 아니면 때는. 뭐 좋아하다 이런 그런 단어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약간 그 예민하다는 게 저는 이렇게 잘 알아차린다고 어. 이제 이해를 해 가지고 나도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어벤져도 되게 금발만 귀신같이 막 이렇게 죽이고 맞아. 약간 그런 아니 느낌으로 보고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금발만 찾아 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농담을 하고요. 음. 예. 조는 데이지에게 그 장면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에 하트를 찍어 가지고 데이지한테 건네요. 애인인 거죠. 조와 데이지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장난치고. 근데 조는 애인인지 저도 몰랐어요. 약간 아 뭐라 그러지? 약간 그냥 조가 오빠인가? 좋아하는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뽀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인이구나. 저 애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그리고 인제 우연히 인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숙집에 불이 나가요. 이것도 절묘한데 어떻게 인위적이죠. 근데 하숙집에 전등불이 나가고 때마침 하숙인이 등장을 해요. 그 하숙인 등장하는 장면도 인상적인데 하숙인의 시점에서 이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문을 열고 이게 그리고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서 있고 문이 열리죠. 열리는데 하숙인이 딱 그 안개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얼굴 딱 가리고 있고 얼굴 가린 거부터 그 눈빛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아 누가 봐도 범죄자다. 잭 더 리퍼다.' 이걸 왜냐면 이 15 분간 이전에 15 분간의 장면들이 잭 더 리퍼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히치콕의 트릭이랄까?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쟤 범죄자야.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전 좋았어요 아무튼.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그리고 저는 하숙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드라큘라 같지 않으세요? 얼굴 음. 되게 창백하고요. 딱 뒤에 이 날개 달린 옷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드라큘라 같아요 느낌이. 딱 어
그런 모습 자체도 이거 범죄자다. 암시하고 있고. 저는 그 하수빈이 언더 아이라인을 언더 아이라인은 잘 안 그리는데 남자들은 이거를 그려가지고 계속 저렇게 그려도 저렇게 보일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라인도 그렇고 특히나 응. 이제 표정이 유난히 이렇게 뭔가 경계하고 뭔가 막 뭐 어쨌든 되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인제 왜 그런지는 다 밝혀지지만 2 층에 올라간 이 손님이 기분이 안 좋은지 방을 둘러보더니 여성 얼굴 액자를 별로 여성 얼굴이 담겨 있는 액자가 있었죠, 그림 액자들을.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문 살인 기사를 외치는 신문파리의 그 창문을 닫아 버려요, 그 소리 나는. 무언가 아무튼 기분이 되게 안 좋은 표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거 스포일러를 먼저 해야겠네요.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잭 더 리퍼한테 이 상황을 맞춰도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여동생이 잭 더 리퍼한테 죽었죠, 첫 번째 희생자. 그래서 그 여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 그래서 액자 다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금발을 싫어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이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니까 약간 혐오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되게 하숙인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되게 천하태평하게 막 쟤는 막 좀 이상한 애야. 그냥 여자도 싫어하고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맞아요. 우리만 불안한 거지. 여자를 싫어하는 게 쪼끔 아니라 불안한 좀 거예요. 혐오해서 죽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잘 깔아 놓은 게 설정을 하숙인이 누가 봐도 잭 더 리퍼인데 그 또 2 층인가 3 층에 그 하숙인이 머물잖아요. 머무는데 또 하필 데이지 혼자 하숙인을 만나러 가요. 혼자 가 가지고 체스하고 있고 혼자 가서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맞아요. '야 데이지 언젠가 죽겠구나. 올라가다 죽겠구나.' 이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일부러 계속 막 칼을 막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꼬챙이를 막 그래서 좀 그리고 저는 아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액자 걸려 있었잖아요. 걸려 있었어요. 근데 딱 떼어내니까 그 액자 자국 나잖아요, 맞 벽에. 맞 저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아. 되게 뭔가 어 '실감나게 연출을 했다.' 막 이런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 맞아요. 약간 진짜. 그게 오랫동안 빈 방이었으니까 하숙을 했을 거고 음. 근데 뭔가 딱 그거를 떼어냈을 때 한 번 또 물어보잖아요, 아줌마가. "이거 되게 음. 그러니까 약간 이거 되게 아. 이런데 너 어글리 맞아. 어떠냐?" 어글리. 약간 그래서 저는 또 그 장면도 되게 그러니까 딱 그 액자가 남은 장면이 되게 맞아.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치콕은 끊임없이 하숙인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하숙인 혼자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카메라가 위에 비추는데 샹들리에가 흔들리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하숙집 식구들이 되게 기이한 표정으로 위로 올려다봐요. 샹들리에 저 사람이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혼자?' 음. 그 장면도 되게 연출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써 어 놨는데 어떻게 그리고 찍었지? 위에서 투명하게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 장면도 넣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그런 기법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히치콕이 생각해낸 거면 되게 아이디어죠. 어. 대단하다. 예. 모르지 진실은 모르지만 어. 그 투명하게 딱 처리해 가지고 아마 투명한 판에 카메라를 밑에 대고 이제 왔다 갔다 맞아요.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럴 것 우리는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 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맞아. 뭔가 이 앵글이 음. 밑에서 위에서 찍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액자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들로 인해서 하수인이 누가 봐도 범죄자인데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죠. 데이지는 아침에 하수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올라갑니다. 아까 혼자 올라가요 하필. 근데 하수인이 데이지의 옷에 뭐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이프를 하필 손으로도 아니고 나이프를 들어서 이렇게 탁 쳐요. 이 장면. 이 사람 잭 더 리퍼 이게 나오네. 이때 하수인의 표정이
음흉하게 보여요. 아니 그렇게 연기를 다 했어요. 막 그 쓰러지게 보고 약간. 누가 봐도 범죄자야, 살인자야. 그냥 음흉하게 봐. 칼로 나이프로 이렇게 해. 데이지는 천진난만해요. 데이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음식 전해주고. 근데 하수인이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가로막아요. 가로막더니 자기가 친절하게 열어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다 의심을 강화시키는 거죠. 아마 히치콕이 주문했을 거예요. "야 너는 범죄자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다 컨트를 짰겠죠. 아 탁월하다. 몰아가기. 그리고 며칠 후 하수긴이 데이지와 체스를 합니다. 체스 장면. 데이지가 또 하필 또 체스말을 떨어뜨려요, 우연히 실수로. 이때 하수긴이 그 옆에 난로가 있잖아요. 불타는 난로가 있는데 거기서 불꽃쟁이를 들어 가지고 '아 결국 죽이려나 보다.' 예 했는데 그리고 그때 하수긴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너 아직 안 잡았어." 약간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그래서 체스 말인 건지 데이지인 건지 약간 그 어어 일부러 헷갈리게 의도적으로. 제 중의적. 생각에는 오늘날 인제 지금 현대 관객들은 워낙 이런 거 많이 겪어 봐서 아이 잘 안 속는데 1920년대 관객들은 100% 속았다. 이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히치콕한테 놀아났다.' 그리고 맞아요. 하수인 이미 너무 학습이 돼 가지고. 아이 이 정도 가지고 잘 안 속는다. 예. 음. 근데 불꽃챙이로 보니까 하수인과 데이지가 같이 불꽃챙이로 쑤시고 있어요. 좀 더 장면이. 이게 서로 쑤시고 있고 서로. 하수기는 데이지에게 "아름다운 금발머리"라고 말해요. 이거 이 대사도 일부러 넣은 거죠. 음. 이때 주인 아줌마가 들어오고 데이지는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한마디 해요. 하수긴한테 "야 돈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라." 하지만 하수기는 개의치 않죠. 이것도 근데 다 설명이 돼요. 이 사람은 잠깐 머물다 갈 거고 원래 그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러 왔고 어쨌든 잭 더 리퍼를 잡으러 밤마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찰 조는 자신이 받은 그 새로운 수갑이 있어요. "나 이거 받았다." 그래서 이걸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장난으로 데이지의 팔을 이렇게 딱 채우는데 데이지가 이때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치죠. 막 소리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수기는 아래층을 노려봐요. 한동안 노려봅니다. 이런 장면. 그리고 한밤중에 장면이 나와요. 하수긴이 몰래 외출하는 장면. 이때 인제 의심이 결정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외출하는 걸 노파는 깨어서 들어요 몰래. 이 노파에 관객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하수기는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내려갑니다. 하수기는 외출 이후 어떤 여자가 밖에서 이제 여자가 죽었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모든 연출이 하수긴이 죽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음. 주인 아줌마는 하수긴의 방을 몰래 살펴봅니다. 우리는 주인 아줌마가 하수긴에게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죠. 주인 아줌마는 자기 침대로 돌아오고 하수기는 들킬까 봐 발걸음을 조심조심하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요. 이때 마침 12시가 되어서 자명종이 울리고 아줌마는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자 이 장면도 어떠셨나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잭 더 리퍼다. 이거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 저 사람 아닐 거야.' 이렇게 봤잖아요. 예예. 아니 그러니까 밤에 나가니까 남이 깰까 봐 당연히 조용하게 나간 건데 뭔가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약간 뻐꾸기 같은 게 되게 뻐꾸기. 클로즈업 돼서 나와 가지고 뻐꾸기 시계가 네. 뭔가 되게 그것도 되게 뻐꾸기 시계가 안 무서운 오브젝트인데 음. 뭔가 그 장면에서는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음. 그런 맞아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저는 의심이 그 강화 죽은 여자가 데이지인 줄 알았어요. 아. 착각했어 보다가. 그럴 수 있겠다. 음. 밤에 나갔는데 데이지 죽이고 왔다. 자 그리고 아침에 하숙집은 또 난리가 난 거죠. 조간 신문을 통해서 아저씨가 인제 신문을 통해서 또 간밤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 버려요. 이 이 이 아줌마 혼자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때 밤에 어젯밤에 나갔다 왔는데 하수인이. 근데 이 아줌마와 아저씨와 조가 1 층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거든요, 3 명이. 근데 갑자기 그 위층에서 데이지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뛰어 올라가죠. "무슨 일이야?" 올라가는데 데이지가 하수긴에게 매달려 웃고 있어요. 이 장면은 기억하실 텐데
이유가 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데이지가 놀랐던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이죠. 데이지가 하숙이라는데 살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어떠셨어요? 이 장면도. 근데 사실 그 영화를 제대로 봤으면 네. 데이지가 너무 사랑에 빠져있는 눈빛이었잖아요. 이미 그때도. 아 진짜 하숙이네 얘. 네,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왜 몰랐지? 그거를 저는 어떤 것까지만 캐치했냐면 히치콕이 하숙이는 어떻게든 그 살인자를 몰고 가려고 애쓰는구나. 요것만 봤고요. 전 나중에 아니 갑자기 하숙이 나오고 데이지가 왜 사랑에 빠지지? 이게 아 진짜요? 갑자기. 근데 이게 저는 이미 막 내가 남자라 그런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와 약간 이미 그러니까 조가 이미 너무 사랑해. 보지 못한다 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눈이 맞은 거네요. 그쵸, 그쵸. 하숙이는과. 그게 보였구나. 어. 저는 그래서 생뚱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 나중에 걔네가 나오는 게. 어쨌든 그 체스할 때도 인제 어떤 그런 하트가 보였었나요? 아니 그냥 남자가 2명 나오는데 첫 번째 남자는 막 하트 반죽 줘도 이제 막 아 별로 시큰둥하고 그쵸. 예. 아 어쨌든 데이지가 하숙이를 좋아했네. 예. 근데 이 그것까진 사건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둘이 이미 그 G 시점에서는 이미 좋아하고 있었다,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다. 음음. 근데 이 데이지가 비명을 지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와 하숙이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서로 막 밀치고 난리 나죠. "야 나가!" 그러면서. 조와 데이지는 화해하고 아줌마는 아저씨에게 데이지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저 사람 좀 의심스러워. 그리고 데이지의 패션쇼에 하숙인이 찾아가요. 그래서 하숙인이 그 "저 주세요." 해서 데이지한테 선물하죠. 선물하는데 그걸 인제 아저씨와 아줌마가 "야 이거 입으면 안 돼." 이렇게 가져가 버리죠. 음. 이 장면 나오고요. 네. 데이지는 좋아하죠. 이때 그 아마 하숙인의 마음을 안 것 같아요, 데이지는. 저는 어어. 약간 그러니까 그전에 좀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 조가 약간 하숙이네 맘에 안 들어하면서 처음에는 조가 어.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을 때 하숙인 아줌마가 쟤는 되게 그냥 쪼끔 이상해서 그렇지 되게 그냥 괜찮은 애야. 그러니까 뭐 약간 "쟤는 그럴 위인이 아니야." 약간 그런 이런 얘기 말을 해요. 하는데 그런 말 나와요. 그때부터 아줌마는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 약간 관객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의심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하숙인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관객이었다가 두 번째는 조였다가 조도 근데 뭐 되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데이지랑 친하게 지내니까 별론데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그다음에는 아줌마로 넘어가고 아저씨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군중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와 그런 아니 걸 잘 진짜 보여주지 않았나. 예. 소름 돋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말씀하신 게 의심의 주체가 의심을 하고 있는 주체가 관객에서 뭐 조,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관중 아니 예. 대중으로 확산되는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 의심이. 근데 이거 히치콕이 의도한 것 같은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당대의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숙인의 야 이 살인자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소재를 통해서 그 의심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여 실제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도 막 몰려가서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의 진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다 의심이었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주제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절묘하네. 제가 포비님 덕분에 이 영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냥 저는 저의 이해일 근데 뿐이고 맞아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히치콕 감독이 그 하숙인이 살인자처럼 보이게 전 테크닉적으로 이해했거든요. 나중에 '반전 효과 반전 노리고 만들었구나.' 음. 고 정도 얕게 봤었는데 얕지가 않네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당대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내려요. 하숙인이 데이지가 목욕하고 있거든요 방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방에서 목욕을 했는 것 같은데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화난 거 아니죠?"
제가 선물한 그 옷 때문에 이렇게 묻고 "당신의 아버지가 저랑 나가지 말라고 하던가요?" 데이지는 웃으면서 뭐라 말합니다. 근데 데이지가 뭐라 말했는지 안 떠요. 자막이 안 떠요. 몰라요, 관객들은. 이게 무성 영화의 장점이다. 매력이고 "But Daisy didn't worry"라는 자막이 뜹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하지만 데이지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도 일부러 의심 근데 재밌네요. 어 지금 방금 포비님이 해석해 주신 저는 이게 데이지가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살인자인데도 의심하지 않고 인제 결국 당하는구나. 죽는구나. 순진한 데이지 하면서 관중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이긴 하네요. "But Daisy didn't worry." 데이지만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이 하수긴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인데 의심하잖아요. 음. 어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 그러네. 이 자막은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 놀랍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소름 돋는데요. 하수긴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로. 하수기는 옷을 차려입고 방을 나서요. 데이지와 몰래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야밤에.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아주머니는 혼자 방을 치우고 있어요. 데이지랑 인제 하수기는 나가 버리고 이 아줌마가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1 층에 내려가 보지만 데이지는 이미 나가 버렸어요, 하수긴과. 그런 상태. 그리고 인제 한밤중에 이 하수긴과 데이지는 데이트를 즐깁니다. 둘이 인제 키스를 하려 그래요. 그 순간을 아까 경찰 조가 목격을 하고 달려오죠. 어 그러니까 인제 데이지가 조에게 화가 나 가지고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하수긴에게 집에 바래다 주라고 부탁을 하죠. 조는 어쩔 수 없이 이 둘을 보내요. 보내 이 보내는 장면도 결국엔 저러다가 데이지가 하수긴에게 죽겠구나. 전 아직까지도 관객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때 홀로 남겨진 조가 바닥을 이렇게 체념하면서 바닥을 보면서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발자국에 이미지가 겹치잖아요. 마치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그동안의 모든 조각들이 짜맞춰지면서 '야 이거 하수긴이 범인 아니야?'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 하수긴 깨닫거든요. 조는 깨달은 거야. '하수긴이 범인이야. 데이지 죽겠어.' 이런 거죠. 저 '연출이 너무 좋았다.' 음. 생각했고 하지만 아니었죠. 하수인과 데이지는 집에 도착해서 키스를 합니다, 방에서. 이때 조가 경찰들과 함께 하수긴의 방에 들이닥쳐요. 하수긴이 몰래 숨겨둔 가방이 있죠. 가방에서 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표시한 지도도 발견해요. 하수긴이 일부러 다 표시한 거죠. 그동안의 신문 기사 스크랩도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plan of murders." 이 경찰이 얘기를 하고 하수긴이 "exactly." 정확하다. 맞다. 저는 이게 '야 결국 자백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백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어 살인을 당한 동생의 오빠로서 이 모든 게 당연히 플랜 오브 머더스죠. 살인 계획을 내가 표시한 거 맞아. 그거 맞아. 가방에서 경찰은 첫 번째 희생자의 사진을 발견하는데 하수긴이 무너지면서 자기 동생이라고 흐느끼죠. 그러다가 하수긴이 이제 열받아서 조의 목을 졸라요. 그러다 수갑이 차여지고 근데 1 층에서 인제 막 잡혀가려고 하는데 데이지에게 "램프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갑니다. 램프 아래에서 하수기는 데이지를 제외해요. 그리고 과거 회상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인제 무도회장에서 하수긴과 동생이 춤추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성이 살해당하는데 동생이 죽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임을 당하고 디 어벤져라는 쪽지가 남겨져요. 하수긴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는 그 충격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하수긴에게 동생의 복수를 당부합니다. 이때부터 하수긴은 어벤져가 된 거예요. 어 재밌네요. 어벤져가 복수자인데 이 살인자도 어벤져인데 하수긴도 어벤져예요. 하수 음. 서로 어벤져예요? 중의적인 의미인가? 되게 재밌네.
하숙인과 대해지는 술집에 잠깐 들립니다. 음. 그리고 목을 축이고 나가는데 이 둘을 술집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조와 경찰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은 하숙인이 살인자라 생각하고 이것도 되게 웃긴데 당대 분위기가 그랬는지 몰라도 '살인자라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지 몰라도 우르르 다 몰려나가요. 그 하숙인을 잡으러. 조는 경찰과 남아서 통화하던 중에 "야 진짜 범인이 여기는 진짜 범인이 10분 전에 잡혔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잭 더 리퍼를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숙인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걸 말리려고 조는 뛰어나갑니다, 구하러.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하숙인을 진짜 엄청나게 그 당대 런던 시내 사람들 다 몰린 것 같아요, 하숙인 잡으려고. 이게 혼자 이게 팔에 수갑이 걸려 있잖아요, 철창에. 그거를 조가 어떻게든 달려와서 하숙인을 구해냅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숙인은 병원에서 데이지가 보는 앞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런 자막이 나오죠. 모든 스토리가 끝났다. 그런데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또 있어요. 으리으리한 저택, 이거 아마 하숙인의 집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 거죠. 데이지 앞으로 하숙인이 내려가요. 하숙집 주인 내외, 아까 주인 내외는 하숙인의 작은 동작에 깜짝 놀라 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둘이 결혼하는 것 같은데 데이지와 하숙인이 키스하고 그 뒤쪽에 창문 밖으로 투나잇 골든 컬즈란 네온 사인이 반짝여요. 데이지는 하늘을 보며 좋아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영화의 끝인데 혹시 이런 엔딩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포비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잭 더 리퍼를 잡았다고는 나오는데 뭐 그 맞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죠.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살인자 자체보다는 뭐 모방 살인도 많았고 다 서로가 서로 의심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 맞아요. 투나잇 골든 컬즈가 마지막에는 되게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구나.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래서 그냥 같은 글자여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와, 아니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해석이냐면 보통 반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투나잇 골든 컬즈가 되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야 결국 알고 보니까 하숙인이 진짜 살인자 범인이었던가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포비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일상 그냥 오늘 그 공갈의 여자가 오늘 밤에 결혼하게 되는 거는 사실 되게 그냥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행복한 일이니까 뭐 약간 그 단어가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맞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미 이제 저희가 한 장면 한 장면을 토파 보면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혼자 봤으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어떤 아까 이건 의심 당대 의심을 영화화한 거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 텐데요. 저는 일단은 별 4개는 줄 수 있는 영화 아닌가. 잘 만들었다. 포비님은 어떠세요? 별점? 저는 네. 저도 별 4개 줄게요. 최초 아닌가요? 그동안 진짜 제 기억으로는 별 3개, 별 2.5개 줬거든요. 네, 맞아요. 별 3개 못 아니면 넘겼어요. 2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별 4개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저는 별 4개는 약간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이고 별 5개는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인데 그냥 이거는 한 번 정도 다시 보고 싶은 맞아요. 영화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왜 이 하숙인이란 영화가 히치콕의 초기 걸작으로 불리는지 하숙인과 더 링이 걸작으로 많이 근데 더 링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하숙인 별 4개 최초입니다. 최초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일단 하숙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